네, 안녕하세요. 다미튜브의 다미닉입니다. 오늘은 식민지 근대화론 vs 식민지 피해자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일제시대 조선이 식민 지배를 통해 근대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문명이 후퇴한 피해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대화론, 피해자론! 어디서 역사의 이론을 갖다 붙이고 있어? 역사는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론을 펴가면서 내 상상을 역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야. 어디서 뚱딴지 같은 이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한번 역사적 사실을 같이 알아보자고. 알았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론을 역사로 가르칠 텐가? 사실을 역사로 가르칠 텐가? 다미닉은 역사적 사실로만 평가해 보겠습니다. 조선이 일제 식민지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적어도 콩고가 벨기에 레오폴드 2세에게 당했던 식민지배 정도는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 유태인 대학살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레오폴드 2세가 저지른 식민지배 정도는 당해줘야 식민지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84년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배했던 1906년까지 약 23년 동안 콩고의 상아와 고무, 농작물, 광물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문제는 그냥 강탈한 게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주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음에는 손목, 다음에는 팔이나 다리, 다음에는 목을 쳤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고나 처형으로 죽으면 그 할당량은 그 주민이나 가족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콩고를 갈취하며 23년 기간 동안 1,000만 명을 죽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설령 윗땡부, 강제징용으로 입은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저 정도였을까요? 일제가 조선인의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랐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저 때가 한일합방 이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게 있다면 저거보다 더 많은 사진이 남아있고 역사 교과서에도 당연히 실렸을 겁니다. 단체로 조선인의 손, 코, 귀, 팔, 다리 잘린 사진 보신 분 계신가요? 진짜 조선은 피해자입니까? 아닙니다. 콩고 이외에 다른 피식민 지배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조선은 피식민 지배 당한 국가 중 가히 상위급 대우를 받은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우기고 우기면 대한민국에도 피해자 천국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금 처벌을 당합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강제징용 피해자예요. 그런 식으로 피해자라고 구분 지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선은 일제에 의해 근대화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근대화론도 아니고 실제로 근대화가 되었습니다. 우선 근대화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아래 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신문제 폐지, 화폐 개혁, 도시 인프라 형성. 일제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제 폐지. 1894년 일제가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화파 세력을 이용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이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은 근대화에 매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문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갑오개혁 때 노비제 폐지는 물론이고 조음금지,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습니다. 당시 조선 전 인구의 40에서 50%가 노비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선인이 이 개혁의 혜택을 본 것입니다. 당연히 갑오개혁을 선포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선을 통치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세 번의 갑오개혁으로 선포한 내용들을 일제가 그대로 적용하여 한반도를 통치했습니다. 미국은 5년간 남부군, 북부군으로 나누어져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가며 쟁취한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제의 통치로 아주 간단하게 노예 해방을 이뤄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폐 개혁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보면 1905년 일제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조선의 화폐가 일제의 화폐와 동일하게 바뀌었고 구화폐가 신화폐로 2대1 교환되어 명목절하가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만 보면 조선의 화폐가 평가절하 당하여 조선의 금융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조선 상황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1800년 정조사 후 이어진 세도 정치로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 제2차 갑오개혁 때 나온 홍범 14조의 제2항을 보시면 종친과 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세도 정치가 심했고 나라의 매간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이 홍범 14조의 내용들을 비디오를 정지해놓고 한번 보세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범 14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선은 얼마나 거지 같은 국가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고통들은 백성들이 떠안게 되었죠. 게다가 청나라, 일제, 서양 열강들과 맺은
불합리한 조약들 때문에 조선의 화폐 가치는 매우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이화폐가 아닌 엽전, 백동화나 은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아주 유명하죠. 150달러를 바꾸니까 엄청난 양의 엽전을 받아서 기자가 놀라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구한말 당시 경제 쓰레기 국가 조선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이긴 동방의 열강이 되었던 일제화폐를 쓰게 된 것은 매우 큰 혜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셋째, 도시 인프라 형성. 일제에 의하여 지금의 서울인 경성에 전화선이 깔리고 전등이 켜지고 트램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전역을 잇는 6개의 철로를 깔았고 수학교를 만들어 조선인들의 기초교육을 받게 하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즉, 여러 종류의 산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1940년대에 3,500개 정도의 회사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대단하다 할 수 있겠죠. 왕정이었던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이 아닌 양의학이 들어오고 근대식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위생은 어땠습니까? 거리의 분변천지였던 한양의 거리를 정화하고 위생교육에 힘썼던 것이 일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는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일제가 만들었던 경성의 그 이미지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 전에 없던 현대화된 건축 양식이나 백화점, 병원, 도로, 기차역 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일제가 한반도를 근대화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제가 1945년 무조건 항복을 선포하고 돌아갔을 때 한반도에 남긴 식민지 유산이 얼마로 추정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미 연합군이 조사한 결과 두둥 53억 US 달러 수준입니다. 53만이 아니고 53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벨기에가 콩고에 어떤 설비 투자를 했습니까? 착취한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아주 작은 기반 시설만 만들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에 했듯이 벨기에가 콩고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증거들을 보셔도 한반도는 수탈만 당했다, 피해자다라고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꾸 한반도의 근대화에 대한 일제의 의도가 일본인을 위한 거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대화라는 것은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일제에 의해 근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나라 잃은 아픔을 가르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국익과 실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칠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 왜곡하고 정신승리하면서 우리의 파트너 일본, 미국을 적으로 돌릴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근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미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을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